나와 내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슬기롭고 유익한 선택 건강 매거진. 저희 건강 매거진은 TV는 물론이고요. 아래 나가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노란 TV, 초록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 많이들 놀러 오셔서 질문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척추관절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관절 통증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젊은 층부터 퇴행성 변화에 이르는 어르신들까지 다들 고생하고 있는 질환이죠. 자, 오늘 이 질환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절 통증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실 분 모셨습니다. 주홍번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부터 주홍범 원장과 허리, 어깨, 그리고 무릎 등 척추 관절 통증 완전 정복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전화 주세요. 02-6677-0012번입니다. 02-6677-0012번 열려 있고요. 샵 8181 누르고 궁금한 사항 문자로 적어 보내주셔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건강 매거진 출발할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 걸까요? 대부분의 많은 어르신들이 척추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척추관절 통증 하면은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게 디스크나 협착증, 관절염, 그리고 오십견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시는데 주로 어떤 연령대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좀 많죠. 네. 네. 아무래도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부분에 이제 고장이 난다고 하잖아요. 세월의 흐름을 좀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좀 불편함을 많이들 얘기하시던가요? 워낙 이제 나이가 많으시면은 네. 퇴행성 변화를 많이 겪게 되시니까 네. 어깨가 불편하신 분, 무릎이 불편하신 분, 허리가 불편하신 분, 사실 우리 모든 관절들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내 몸의 건강을 좀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늙자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를 좀 준비해 오셨던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관절염 환자들을 통계를 낸 건데요. 네. 일단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이제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건 이제 미래 예측치인데요. 점점 갈수록 관절염 환자들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연 씨는 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약 100여 년 전에 몇 세였는지 혹시 100여 아십니까? 년 전에요? 네, 100여 년 전에. 불과 100여 년 전에. 그러면 한 절반으로 뚝 잘라서 한 50세라고 볼까요?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30살이었어요. 너무 놀랍네요. 그러면 이미 저는 네, 원장님도?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놀라워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몸이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 그 외부 환경, 그러니까 영양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네. 의료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고요. 사실 우리 신체는 사실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 인류가 이제 세상에 출현한 지가 한 200만 년 정도 되는데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30살이었는데 네. 지금 올해 2022년에는 83세로 통계가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30살 이후부터는 계속 퇴행성 변화를 겪게 맞아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 만큼 신체도 건강해야 될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모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골골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건강하게 잘 늙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 척추 질환에 대해서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텐데 많이들 괴로워하세요. 병원에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치료법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많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뭐 우리 진통소염제라든지 뭐 이런 약물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물리치료, 그다음에 이제 그 근력을 키워서 다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운동치료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관절이 너무 심하게 망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그렇죠. 수술적 치료는 무릎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하고 척추가 너무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제 척추 고정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 지점인 바로 비수술 치료가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가 뭐 꼬리뼈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신경 성형술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신경 차단술 이 범주 크게 보면 그런 범주거든요. 그 신경 차단술 있고 그다음에 염증이 너무 심하면 스테로이드 주사, 그다음에 이제 프룰로 주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적인 그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허리가 아프다 뭐 이랬을 경우에는 수술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수술에 대한 공포감이 엄청납니다. 수술을 했더니 나아지지 않고 또 아파. 나 재수술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재수술이 잦은 걸까요? 왜냐면은 그 수술이 만병통치는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관절 수술만 하더라도 네. 사실 이 인공관절의 수명이 10년에서 길어봤자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다시 15년 뒤에는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척추 고정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4번이랑 5번 디스크 사이에 디스크가 뭐 터지거나 아니면은 찢어져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4번과 5번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나사못을 박아서 네. 고정시켜주는 이런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바로 그 위,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디스크가 결국은 하중을 많이 받아서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를 연접부 질환이라고 해서 어드제이센트 시그먼트 디지즈라는 그런 걸로 이제 불리는데요. 일단은 수술 자체가 사실 결국은 완치를 이제 장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갖고 있는 한계나 수명 때문에 또 재수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웬만하면은 저는 수술을 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술을 안 하면서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대부분 주사를 좀 많이 맞던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 어떤 것들을 많이들 맞나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부분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내가 맞았는데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놓게 됩니다. 네. 그런데 스테로이드 주사도 결국은 정답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반복적으로 이제 과량으로 맞게 되면은 네. 이렇게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무릎에 이제 주사 많이 맞으시는 분들 보면은 이 뒤쪽에 뭔가 좀 볼록하게 이제 혹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배 쪽이나 피부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처럼 이제 갈색 선이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피부가 얇아지고 팔 다리가 가늘어지면서 배는 나오고 네. 이런 걸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과적 질환이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쿠싱 증후군은 사실 너무 심각하면은 생명을 위험할 정도의 그 아주 위중한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절 자체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스테로이드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술을 받게 되면 이 조직이 결국 위축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스테로이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뭐 눈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들 맞으실 텐데 주사를 맞는다면 이런 문제점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홍범 원장과 허리, 어깨, 무릎, 척추 관절 통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입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릴 거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셔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수술 치료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의 한계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술은 피하고 싶고 좀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재생치료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많이 들리거든요. 네. 이제 재생치료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뭔가 잘라내고 뭔가 못을 받고 이런 치료가 아니라 네. 뭔가 우리 조직을 다시 건강하게 재생시키는 치료, 그런 것들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뽑아보자면 하나는 이제 프롤로 치료. 네. 프롤로 치료는 뭐냐면 이제 손상된 조직에 재생인자를 넣어서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치료고요. 네.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치료는 이 진동 자극을 줘서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성장인자들을 재생을 촉진을 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치료고요. 그다음에 줄기세포 치료,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미분화된 세포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상처 부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주입을 해서 재생시키는 이런 치료가 있겠습니다. 재생 치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요.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볼 치료법은 어떤 걸까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자세히 살펴볼 치료는 그중에 프롤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프롤로 치료라는 말에 대해서 뭐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처음 들어보셨던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프롤로 치료는 네. 그 증식이라는 그 프롤리퍼레이션과 치료라는 테라피, 바로 이 합성어예요. 프롤로 세라피. 증식 치료. 그렇죠. 예. 증식 치료고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계속 관절이 퇴행성 변화를 겪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에 맞서서 재생시켜서 자극시켜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건강한 관절로 다시 자극시켜서 회복시키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퇴행의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프롤로 치료가 세포 증식과 재생을 도울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롤로 치료의 원리는 혈관을 재생시켜서 조직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네. 프롤로 치료를 해서 만약에 프롤로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조직에 약간의 그 미미한 염증 반응이 처음에는 일어나게 되고, 네. 그다음에 혈관이 형성되게 되고, 그다음에 섬유 모세포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콜라겐이 합성되면서 이렇게 조직이 회복되는 이런 원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 중에 회전근개 파열된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 회전근개 파열이 왜 여기 일어나냐면 사실 우리 몸은 어느 부위든 손상이 되면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이 회전근개 이 부분은 혈관이 공급이 좀 미미한 곳이거든요. 혈관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곳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은 사실 손상이 되면은 스스로 잘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프롤로 치료를 해서 혈관을 자꾸 이제 신생,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프롤로 치료의 이런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뭐 복합적으로 되게 다양한 치료법을 또 콤비네이션 하기도 하신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사실 처음에는 뭐 고농도 포도당이라든지 어떤 그냥 단일 인자를 주사를 해서 그 혈관을 신생시켜서 다시 조직을 회복시키는 그런 원리로 이제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재생 반응이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효과가 좀 미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를 하면서
DNA 성분, 그러니까 이제 PDRN이라는 성분을 주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프롤로 치료를 하면서 그 PRP, 그러니까 자기 혈장, 그 혈액 속에 혈소판에 성장 인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출해서 같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프롤로 치료를 하면서 골수에 줄기세포가 많아요. 그래서 골수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를 같이 주입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재생 회복 능력이 훨씬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아래 그림은 그런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그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선택하든 환자분께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홍범 원장과 찬바람에 골병 들고 세월에 상처받은 척추 관절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샵 8181 누르고 또 궁금증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셔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70대 어머님이 해주셨는데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시술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낫지 않는다. 이렇게 전화 주셨고요. 또 50대 시청자분은 오른쪽 어깨와 왼쪽 팔꿈치가 많이 아픈데 어떤 치료 받아야 될지 궁금해하셨습니다. 80대 어머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인데 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네요. 자, 우리 원장님께서 다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죠. 먼저 70대 어머님 사연. 시술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고생을 하고 계세요. 낫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저도 사실 이제 건강 매거진 애청자로서 그래요? 이 프로를 보다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주어지는 정보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잘 이제 선생님들이 잘 풀어 나가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같은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질환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좀 추상적이긴 한데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가정을 해보면 네. 사실 허리 통증이랑 다리 저림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보통 협착증 때문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협착증을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은 협착이 된 부분이 도대체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척추 관절이 퇴행성 변화가 너무 이제 심하게 진행이 돼서 뼈가 두터워져서 또는 이제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라는 그 구조물이 두터워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건지 네. 사실 이런 부분을 MRI를 통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지연 씨는 네.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혹시 저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치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의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계속 유지해주면 안 되고 디스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척추 주변에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튀어나왔던 디스크도 다시 저절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척추를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바로 프롤로 치료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상태가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은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아주 위중한 상황인지 그거는 사실 MRI를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프롤로 치료가 가능한지도 또 참고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사례는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많이 아프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것도 사실 좀 대답하기가 난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예. 일단은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 예.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아픈 건지 아니면은 남이 이렇게 들어줄 때는 괜찮고 또 남이 움직였을 때도 뭔가 아프고 이 관절이 땅땅이 굳어 있는 건지 사실 그런 신체 진찰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신체 진찰을 통해서 이게 회전근개 파열인 건지 아니면 오십견인 건지 이것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절염보다는 힘줄이나 아니면 인대가 손상되어서 만성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또 알아볼 건데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손목을 뒤로 젖힐 때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팔꿈치를 굽힐 때 아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만약에 힘줄이나 인대가 약해져서 손상이 된 것 같으면 그러면 프로 치료가 매우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좀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내용은 80대 어머님의 사례이신데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시대요. 거동도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수술은 좀 위험한 나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통증이 무릎 관절염이 이제 심한데 거동이 불편할 정도라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 무릎 관절에 염증이 그냥 심하기만 해서 거동이 불편한 건지 또는 무릎 관절이 아예 다 마모가 돼서 연골이 아예 없고 뭐 이제 무릎이 아예 휘어져 버렸다면 네. 그건 사실 어떤 수술적 치료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연골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무릎의 정렬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단순히 염증 때문에 많이 부어서 아프고 거동이 힘들 정도라면 프롤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절의 문제라면 프롤로 치료는 좀 힘든가요? 아니죠. 관절도 결국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구조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관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인대들이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약해져서 무릎의 관절의 불안정성이 생겨서 거의 다 관절염이 오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염증은 염증대로 치료하고 그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든지 주변 구조물들을 강화시키면 관절염도 프로 치료로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수술 이외의 방법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남성분 2주 전부터 회사에서 또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 펼 수 없는 통증이 오고 다리 무릎 아래까지 찌릿찌릿하고 저린 증상이 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이 맞는지요? 치료법 알고 싶습니다. 2주 전부터 그러셨대요. 허리가 아파서 펼 수 없는 통증. 이거는 어떤 질환일까요? 일단은 지금 나이가 50대. 50대이시기 때문에 네. 퇴행성 척추 질환의 가능성이 좀 많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은 발병한 지가 2주 정도밖에 안 되어서 네. 또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재택근무가 많아지게 되고 또 운동량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사실 관절이라든지 근육들이 좀 굳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나이나 뭐 증상으로 봤을 때는 퇴행성 척추 질환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그 증상이 발현한 지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고 네. 게다가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어떤 습관의 변화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뭐 근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어디가 그냥 삐끗한 건지 그거는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주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통증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갈 만한 그런 상황일까요? 2주가 아니라 사실 하루라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죠. 네. 근데 조금 쉬면은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심각하지 않은 질환인데 너무 걱정이 돼서 증상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제가 안심을 시켜드려요. 네, 안심을 시켜드리고 뭔가 치료를 뭔가 적극적으로 권하기보다는 뭐 물리치료를 그냥 받고 며칠 좀 쉬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통증이 있다 싶으시면 무조건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을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실 테니까요.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0년생이요. 50년생. 네. 네, 73세 어머니. 네.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다리가 붙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면 엄청 다리가 아파요. 오. 그 무릎이 좀 아픈 지가 조금 됐어요. 네. 한 몇 년, 한 2, 3년 됐나? 근데 개인 병원에 가서 네.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러면 상기가 됐다 그러거든요. 네.
접어들었다고 또 며칠 전에는 하나 아파가지고 또 조금 좀 센 저기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것도 동네인데요. 네. 가서 저 엑스레이 찍고 많이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서서 찍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가서 누워서 찍는데 거기는 서서 찍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 수술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그냥 약을 갖다 먹거든요. 거기 네. 진통제하고 소염제하고. 그래서 좀 그건 몸은 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리를 붓지는 않아요. 붓지는 않는데 이렇게 다리가 조금 뻗어긴 했어요. 한쪽이 오른쪽이 조금 뻗치긴 했어요.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삐뚤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그렇죠. 아니면은 좀 어떻게 그냥 뭐 연골 같은 것도 한다 그러길래 또 그런 것으로도 좀 할 수가 있나 해가지고 전화 좀 드려봤어요. 전화 잘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수술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고민이 네. 되게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머님. 네, 잠깐만요. 저기 다른 개인 병원에서는 수술할 단기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은. 네. 그렇죠. 근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네. 네. 사실 이제 의사마다 조금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의사가 어떤 치료에 대해서 더 이제 능숙하고 더 자신감 있느냐가 또 사실 좀 영향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어머님께서 지금 무릎이 아프신 지 한 2, 3년밖에 안 되셨다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서서 찍으니까 이제 심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우리가 어떤 질환을 감별하기 위함인가에 따라서 엑스레이 찍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서서 찍으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 퇴행성 관절염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찍으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어머님께서 혹시 걸으실 때만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가만히 그냥 쉴 때도 불편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고요. 네. 걸어 다닐 때만 아파요. 그 걸어 다닌다는 게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운동을 좀 이렇게 많이 하실 때 아프시다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요. 그냥 뭐 시장이나 가든지 시장 가실 때. 네. 네. 뭐 좀 운동하게 좀 걸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가서 이제 좀 걷잖아요. 그럴 때 좀 아프지. 집에 있을 때는 뭐 아픈 걸 못 느껴요. 네. 그러면은 혹시 무릎이 뭔가 네. 이제 완전히 굽혀지지 않거나 그런 증상도 있으신가요? 완전히 굽어지지는 않는데요. 네. 조금은 굽어지죠. 다리를 내가 무릎 이렇게 잡아당겨서 굽히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손으로도 잡아당겨가지고. 그러면 좀 편안해지고 좀 다리 걸을 때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 관절의 경직이 어느 정도 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고 3기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방사선적으로 무릎의 X선 사진을 보고 KL 그레이드라고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요. 그게 3기면은 어느 정도 퇴행성 관절염이 좀 진행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무릎의 상태가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이제 진통소염제를 드시면 좀 낫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보존적 치료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연골이 얼마나 많이 손상돼 있는 것인지, 연골이 얼마나 많이 손상돼 있는지는 사실 엑스레이보다는 MRI를 찍어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또는 만약에 그 중간 단계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룰로 치료 같이 재생 치료로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적절한 치료법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우리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 개선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뭐 항상 목 아프다, 어깨 아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항상 아프거든요. 이럴 때에도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프롤로 치료가 제일 효과가 좋은 부위가 바로 이 경추, 바로 목 통증, 그다음에 목에서 뻗쳐나오는 두통. 이게 사실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경추 마디마디마다 어떤 관절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통증의 범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추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힘줄들을 강화시키면 경추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긴장이 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프롤로 치료를 받고 목이나 두통 그리고 어깨 쪽지가 항상 뻐근하신 분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 다음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프롤로 치료가 사실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많이 쓰이고 있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프롤로 치료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요통이에요. 네, 허리 통증. 이 허리가 우리가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일단 요건 이제 정상적인 디스크라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크가 닳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닳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이 디스크가 이 척추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줘야 되는데 네. 이 역할을 못 하니까 뒤쪽에 있는 이 후관절이라는 관절도 척추에 있거든요. 이 후관절로 자꾸 하중이 쏠리게 돼서 네. 이 보통은 여기가 이제 92% 한 8% 정도로 지탱하고 있다가 디스크가 있게 되면은 디스크가 닳게 되면은 네. 여기가 이제 뭐 80% 20%로 이게 후관절이 정상적인 자신의 그 능력보다 한 5배의 그 하중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럼 이 후관절이 두터워지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뒤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쪽에 있는 만성 허리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프롤로 치료를 이쪽 이제 뒤쪽에 있는 후관절에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주면 이 허리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앞쪽에 있는 디스크도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목이나 어깨 통증이라든지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에도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고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우리 시청자 상담할 때는 이제 무릎이 아프신 어머님의 사례였잖아요. 뭐 많이 붓거나 걸을 때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프롤로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연골, 그러니까 이제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부드럽게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연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반월판이 있게 되고, 네. 그래서 무릎을 이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구조물인데, 그런데 계속 그 하중이 계속 이게 지속되게 되면은 네. 이 연골이 좀 닳게 돼요. 그렇죠. 연골이 닳게 되면 이 연골의 그 매끄러움이 사실 우리 얼음판의 그 빙판보다 훨씬 더 매끄러운 그 구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골이 파괴가 되면은 이 뼈와 뼈끼리 자꾸 마찰이 생겨서 뼈가 또 두터워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두터워진 뼈가 또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게 돼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관절의 간격이 엑스레이 이제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의 관절의 간격이 되게 이렇게 좁게 엑스레이상에 나타나게 되고 네. 이런 경우에도 프롤로 치료를 이 주변에 있는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힘줄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또는 연골에 직접적으로 프롤로 치료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런 방식으로 재생을 시켜서 퇴행성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재생치료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주홍범 원장과 허리, 어깨, 무릎, 척추 관절 통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실이 있다면 또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자 상담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 남성분의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40대 남성분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퇴행성 척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에서 인대가 닳아 없어지고 인대가 있던 자리에 웬 뼈가 자랐다고 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차도가 없네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좋아질까요?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원장님? 네, 그 척추에서 이제 인대가 닳아 없어졌다는 거는 사실 이제 척추에서 이제 인대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고
직접적인 통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인대가 뭐 약해질 수도 있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뼈가 이렇게 골극이 형성될 정도로 닳았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맞는다면 그러면 이제 퇴행성 척추증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일단은 우리가 근데 왼 뼈가 자랐다는 건 뭘까요? 아까 말씀 무릎 쪽에 제가 무릎을 설명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뼈와 뼈끼리 자꾸 이제 쏠리게 되면 우리가 피부도 이 피부끼리 이렇게 자꾸 마찰이 생기게 되면 이 굳은 살 생기듯이 뼈도 계속 이렇게 자꾸 마찰이 생기게 되면은 뼈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걸 네. 이제 스클레로신 그러니까 이제 경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경화성 소견이 이제 많이 이제 엑스레이에서 많이 발견이 됐다는 뜻이고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체외 충격파 치료도 물론 이제 퇴행성 척추증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그 관절, 척추 관절, 만약에 디스크면 디스크, 아니면은 후관절이면 후관절,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이 타겟팅해서 주사를 하는 게 바로 프룰로 치료거든요. 예, 그래서 프룰로 치료를 먼저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왜냐하면 체외 충격파를 권했다는 거는 사실 퇴행성 척추증이 많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뜻이거든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따라서 체외 충격파보다는 주사 치료를 좀 먼저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로 차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주사 치료 그리고 프롤로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환자 수가 더 급증하고 있는 그런 관절 질환이 어깨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깨 질환도 프롤로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네. 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어깨 위를 받치고 있는 이제 견봉이라는 구조물이고 네. 여기가 바로 이제 회전근개고 그 회전근개는 우리 위팔뼈를 어깨에 이렇게 밀착시켜서 안정화시켜 주면서도 안쪽 바깥쪽으로 그렇게 움직여주는 역할도 그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견봉과 계속 마찰이 생겨서 여기 이제 아. 손상이 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근개의 이 끝단 부위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지 않는 부위라서 손상이 되면 잘 낫지 않고 계속 그 손상이 누적되면서 그게 심해지는 질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주사 치료, 그러니까 프룰로 주사 치료 그리고 뭐 만약에 상태가 심각하다면 DNA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PRP 또는 우리 자가골수혈 그런 물질들을 같이 주사를 함으로써 회복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낭 이제 여기 안쪽에 위팔뼈와 어깨뼈를 이렇게 딱 밀착시켜주는 이 구조물이 바로 관절낭이라는 구조물인데요. 이 관절낭이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겨서 굳어지는 것을 바로 동결견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어르신분들은 오십견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질환이에요. 오십견은 사실 의학 용어는 아니고 어쨌든 이 동결견도 네. 여기 이 관절낭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치료를 함과 동시에 주변 인대들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 치료에도 프롤로 치료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스텝과 얘기를 좀 해봤더니 팔꿈치가 아프다라는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이 팔꿈치 통증에도 프롤로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일단 팔꿈치는 사실 골프 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테니스 요즘 또 테니스 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팔꿈치 바깥쪽에 손목을 뒤로 젖히는 근육들이 딱 같이 모여서 이 한 점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점에 자꾸 뭔가 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뭔가 그 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 힘줄이 연약해져서 뜯어지는 경우 바로 이거를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네. 또 뭐 다른 의학 용어로는 이제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이게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질환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염증성 원인인 줄 알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 오히려 치료를 안 한 군보다
6개월 후에 결과를 지켜봤더니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원인이 염증성 원인이 아니라 힘줄이 약해지고 틀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플로 치료가 매우 효과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안쪽에 생긴 팔꿈치 통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테니스 엘보랑 비슷한 원리로 이게 생기는 건데 그건 이제 손목을 안쪽으로 굽힐 때 이 힘줄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플로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발목도 이렇게 하이힐 신거나 이러면 많이 접질리잖아요. 네. 예. 발목도 이제 한 번 접지르게 되면은 사실 반복적으로 접지르게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많이 신기 때문에 접질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한 번 발목이 손상이 되면은 이것도 사실 잘 낫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인대가 손상이 되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인대도 힘줄과 마찬가지로 혈관이 많이 분포하지 않는 조직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대가 한번 손상이 되면은 낫지 않고 계속 인대가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걷다 보면은 이 인대가 결국은 발목을 이게 안정적으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덜렁덜렁 거리게 되면 또 계속 접지르게 되고 네. 또 그러면 인대에 또 손상이 되고 이게 사실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처음에 인대가 손상이 됐을 때 적절한 프루로 치료를 통해서 인대를 회복을 시키면 나중에 더 만성적으로 질환이 발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어떤 통증의 치료가 가능한지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바닥 아프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걸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요. 족저근막염도 그 족저근막의 힘줄이 손상된 부위를 우리가 초음파라든지 MRI를 보면 관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플로 치료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합 플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손목 통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집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쪽 손목에 항상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손목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손목이 아프시고 그다음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것보다 훨씬 더 재발이 없고 그리고 부작용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끝이 저리는 손목터널 쪽,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를 많이 이렇게 치신다든지 이러신 분들도 결국은 주변의 인대를 강화시킴으로써 관절을 안정화시켜서 신경이 압박되는 것을 방지를 하여서 그런 원리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엉치부터 다리까지 저리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자골신경통도 마찬가지로 골반의 어떤 안정성을 계속 우리가 도모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회복되도록 치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천장관절 증후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천골과 장골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로 주사 치료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부위에 적용을 해볼 수 있군요.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든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머님? 네, 저 65세예요. 65세 어머님, 어디가 네. 불편하세요? 이 허리 때문에. 허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제가 한 3년 전에 예. 제 허리 네. 척추 협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서는 약을 한 1년 넘게 복용을 했어요. 네. 했는데도 아무 그게 정색 없더라. 그래서 제가 끊었거든요. 네네. 끊고서는 그냥 예. 좀 불편해도 그냥 예. 지냈어요. 네. 지냈는데 예. 요즘 들어 하루하루가 음. 몸이 더 불편해지고 이거 통증은 없어요. 통증은 전혀 없는데 누워 있으면 이게 불편하게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 불편 안 하면 네. 이게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네. 저기
허리가 몸이 뒷당기는 것이 불편합니다.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일어날 때도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그냥 못 일어나요. 쥐고서는 일어납니다. 네네. 그리고 밖에 나 운동한다고 제가 그러면 네. 그걸 몇 발씩 못 걷습니다. 못 걷고 쉬었다가 또 운동하고 쉬었다가 운동하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운동을 좀 마땅했습니다. 하루서 일을 했는데 네. 그 이튿날 되면 굉장히 몸이 많이 불편하고 또 쉬었다가 또 그 이튿날 또 운동하고 했는데요. 요즘 들어 제가 또 막 한 며칠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어제 다시 제가 이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해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거든요. 중심과 약을 저희가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어제 병원 가서 수면 가는데 제가 그래 갔거든요. 가니까 더 못 걷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금 이래가 병원을 가서 MRI를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네. 형편상 지금 병원을 갈 수가 없어갖고 그냥 재변이 좀 하고는 누워있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왜 이래 형편이 이렇게 어렵냐면 저희 저한테 돈이 좀 있었는데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돈을 다 잃어버렸고 남편의 일용직이에요. 하루부로 하루없는데. 네, 어머님, 저 아픈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좀 들어보셨거든요. 어떤 상태라고 보이시나요? 네, 뭐 한국경제 TV라서 그런지 또 주식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많이 걸으시기 힘드시다는 걸로 봐서 이제 협착증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가만히 계실 때도 아프시고 그다음에 일어나실 때도 아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이제 이 협착증이 만성 염증 그리고 만성 통증화 돼서 이제 신경통까지 막 안정시에도 신경통까지 생긴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일단은 그 협착된 부위가 어느 정도 협착이 됐는지 일단은 MRI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프롤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척추를 강화시켜서 근본적으로 척추를 리모델링을 해서 낫게 하는 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롤로 치료는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십 년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척추가 뭐 주사 한 방으로 갑자기 뭐 새 척추로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신경 차단술을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척추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치료를 해서 통증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협착이 된 부위, 그러니까 네. MRI라든지 신체 진찰을 통해서 몇 번 신경근이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주사를 그 부위에 해서 그 부분에 조금 염증을 깔아앉힌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위를 조금 넓힌다든지 주사액으로 또는 그 신경을 이제 적셔가지고 좀 안정화시킨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롤로 치료와 또 신경 차단술을 병행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한 통 더 걸려와 있어서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50대고요. 네, 어떻게 불편한지 말씀해 주시죠. 내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팔꿈치 통증이 좀 심해요. 네. 이렇게 왼쪽인데 왼팔을 이렇게 굽히면 구부려지는 쪽 있잖아요. 그 부위가 아프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병원에 아직은 안 가봤는데 왜 그런지 이유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네. 치료를 해야 되면 예. 어떤 치료를 받아봐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주시죠. 혹시 왼팔을 구부릴 때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은 손목을 움직일 때 아프신 건가요? 손목은 괜찮고요. 굽힐 네. 때. 굽힐 때 네네. 이쪽 굽히는 부분이 아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지그시 눌렸을 때 통증이 네. 좀 있으신가요? 눌렀을 때 잘 모르겠어요.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바깥쪽보다 이 안쪽이 아프거든요. 안쪽이 아파요? 굽힐 때 안쪽이? 네네. 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좀 팔꿈치가 좀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이렇게 굽히고 필 때?
곱히고 필 때 뻣뻣하지는 않은데 네. 좀 많이 아파요. 최근에 혹시 뭐 운동을 좀 시작하셨거나 그런 생활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골프 연습을 좀 하면 더 아프고요. 네. 네, 또 좀 괜찮아지다가 또 네. 움직이면 좀 더 아프고 그렇거든요. 혹시 이제 네. 건강한 팔로,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왼쪽의 팔꿈치에는 힘을 완전히 빼고 건강한 팔로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굽혀 보면 혹시 통증이 있으세요? 힘을 빼고요. 네. 아니요, 건강한 그건 팔을 아픈데. 사용해서 왼쪽의 네. 팔을 힘을 빼고 이렇게 굽히면 통증이 원장님 시간 있으세요? 관계상 빠르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네. 그거는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관절염이라든지 테니스 엘보, 뭐 골프 엘보 이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팔을 많이 쓰셔서 그리고 많이 이제 근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담이 되어서 근육이나 힘줄에 살짝 염증이 온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진통제를 좀 드셔보시고 견뎌 보신다든지 물리치료를 한번 처음에 뭐 너무 이제 그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존적 치료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원장님 오늘 척추관절 통증 치료법 알아봤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 좀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척추관절 질환은 사실 예. 우리가 노화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결국 우리 관절은 결국은 이제 그 한계라는 게 이제 부딪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도 오래 쓰면은 이제 어딘가가 부품이 이제 그렇죠. 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네. 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이 수술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시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약만 먹으시면서 좀 그렇게 계속 견디시면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거기 이제 그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프로 치료를 할 때 그냥 맨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음파를 보거나 방사선 장치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사 치료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이나 아니면 무서움을 가지지 마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주홍범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